이게 지금 미국이 맞습니까? 세계 최강 공군이라는 미국이 맞냐고요? 70년간 미국은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레이더가 모든 것을 감시했고 미국은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4년 11월 왕좌가 흔들렸습니다. 0.8초 세계 최강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새처럼 보이는 무기가 레이더를 속였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유럽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모였지만 침묵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반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의 나라에서 한 줄기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인공지능 K-레이더 1초 식별,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세계가 웃었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20년 최고 분석관 에단 콜. 그는 의심하면서도 기대하면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인류가 하늘을 되찾는 순간을요. 단 1초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경고음 3번이 울린 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3시 47분 미 공군 통합감시센터에서 저는 스크린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점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녹아내리듯 지워지듯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0.8초. 0.8초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숨 한 번 쉬기도 부족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미사일은 그 시간이면 날아옵니다. 0.8초, 레이더가 눈을 감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적을 놓쳤습니다. 재부팅 명령이 떨어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제 이름은 에단 콜입니다. 미 공군 정보국 분석관으로 20년을 일하며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레이더 시스템을 운용해왔습니다. 스텔스기, 무인기, 심지어 새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있었죠. 20년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이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럼 저 사라진 점은 뭡니까?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숫자들이 흘러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데이터는 말했죠. 이상 없음이라고요. 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봤습니다. 점 하나가 사라지는 걸요. 0.8초 동안 우리는 전쟁에 진 겁니다. 며칠간 분석이 계속됐습니다. 위성 영상을 수백 번 돌리고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대하며 밤을 새워가며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아래 화면 속에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갯짓은 완벽했고 울음소리도 진짜였으며 주변 새들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날개 끝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빛이 반짝였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체 모방 드론이었던 겁니다. 새가 무기를 숨기고 있었고 날개 아래, 깃털 사이, 발톱 안쪽까지 모든 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레이더가 새 한 마리에게 속아버린 거였죠. 이틀 뒤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세계 최고의 방공 전문가들이었죠. 중국의 신형 생체 모방 드론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새 나비, 잠자리 형태로 만들어진 드론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탐지 가능한가? 대응 방법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답의 이름은 불가능.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지만 이젠 그 하늘이 달리 보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무기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대체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그날 밤 사무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레이더 기술 비교 보고서, 신형 감시 시스템 데이터, 인공지능 탐지, 알고리즘 분석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식별 불가, 대응 불가. 20년간 하늘을 감시하고 위협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세워왔던 제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식어 있더군요. 파일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가 다른 보고서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태극기 로고가 보였고 그 아래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K-레이더, 식별 시간 1초. 1초?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확인했죠. 1초의 식별이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시스템은 평균 3.2초가 걸리고 이스라엘 최신 레이더는 2.8초가 걸립니다.
그것도 최상의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1초라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패턴 인식, 실시간 생체 신호 분석, 식별 정확도 99.7%.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저 1초가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0.8초 동안 우리가 진 전쟁을 1초 만에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뒤 인천행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단 한 줄만 떠 있었습니다. 임무와 K레이더 검증. 그 아래 깜빡이는 커서만 보이더군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0.8초, 우리가 눈 감은 시간. 1초, 한국이 약속한 시간. 그 0.2초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이 맑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새가 날아간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하늘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일커만에요. 한국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너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0.8초 동안 우리가 진 전쟁을 1초 만에 이기는 방법을 찾으러 갑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사흘 전 워싱턴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중국 드론 식별 실패 원인 조사를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전문가 15명이 모였고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신형 생체 모방 드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나비, 잠자리, 심지어 곤충 형태까지 모든 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스라엘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더 맹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려고만 한다고요. 하지만 적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학으로 전쟁을 이기냐는 조롱이었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로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됐고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브리커난의 내일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올린 거였죠. 작은 태극기 로고가 보였고 그 아래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K레이더 식별 시간 1초.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1초밖에 안 걸린다니 농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웃음 뒤로 뭔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 없는 회의였고 모두가 지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자료 봤냐며 1초라니 과장 광고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장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기술연구소 K레이더 개발팀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논문 특허 시험 데이터까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패턴 인식, 생체 신호 실시간 분석, 그리고 새의 공포 반응 감지 알고리즘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포 반응? 새는 위협을 느끼면 날갯짓이 달라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비행 패턴이 불규칙해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론엔 그게 없죠.
아무리 정교해도 감정은 없으니까요. 한국의 인공지능은 바로 그걸 읽어낸다는 겁니까? 온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국은 생명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넨메움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99.7% 정확도, 평균 식별 시간 1.0초, 1초였습니다. 우리는 3.2초가 걸리고 이스라엘은 2.8초가 걸리는데 말입니다. 2.2초 차이, 그게 뭐 대수냐고요? 전쟁에선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은 2초, 방어체계가 반응하는 시간은 1초입니다. 2.2초 차이는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이 분야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지금 한국의 작은 연구소가 우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K-레이더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회마에 왜 직접 가야 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뒤처진 것이고 만약 가짜라면 그것조차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어느 쪽이든 가봐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임무 K-레이더 검증, 서울 대한민국. 이틀 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연구소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윤태성 박사, K-레이더 개발 책임자, 인공지능 전공의 15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을 봤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초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초, 그 짧은 시간이 전쟁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케이트 20년 경험이 말했죠.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행기가 뒤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만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확신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떠올랐습니다. 0.8초, 우리가 진 시간, 1초 한국이 약속한 시간. 그 0.2초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죠. 새로운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초의 비밀이 기다리는 곳, 한국으로. 서울 외곽,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시험장이었습니다. 습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새벽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K-레이더 실증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간 세계 최강 분석가로 살아왔던 제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존심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했죠. 과연 1초가 진짜일까요? 입구에서 한국 연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태성 박사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젊어 보였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다고. 곧 시연을 시작하겠다고요. 나한테 저는 모르었습니다. 정말 1초 만에 구분이 가능하냐고요. 윤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안다고요. 그 말투엔 과장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죠. 오히려 그게 더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15m는 되어 보였고 중앙엔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엔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새 수십 마리와 생체 모방 드론 수십 대를 동시에 띄울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그 중에서 드론만을 골라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요. 돔 천장이 열리고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동시에 드론들도 함께 띄워졌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점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새, 비둘기, 까치, 그리고 그들 사이로 섞인 생체 모방 드론들. 하나,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중앙 모니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점이 찍혔고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0.5초 노이즈가 정리됐습니다. 화면에서 불필요한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0.8초 패턴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점들의 움직임이 추적되고 분류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히 1.0초가 됐을 때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성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탐지 완료, 식별 정확도 99.7%. 대상 기계형 드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 옆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초. 진짜였습니다. 다리의 달섬, 힘이 풀이었었습니다. 20년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1초, 아니 1.0초 만에 인공지능이 새와 드론을 구분해낸 거였습니다.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큰일 놈, 이 탄셔지.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도대체 어떤 원리냐고요. 윤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의 날갯짓과 드론의 진동 패턴을 분리해낸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의 공포 반응을 읽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포 반응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새는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날갯짓이 불규칙해지며 비행 패턴이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드론엔 그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감정은 없으니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곧 기계가 생명과 무생명을 구분하는 감각을 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본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보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라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가 제 20년 경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붉은 점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점이 남긴 충격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0초, 그 짧은 시간이 제 20년 경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데이터 그래프가 눈앞에서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레이더는 목표 식별에 평균 3.2초가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2.8초죠. 허리허운데 K-레이더는 단일 초였습니다. 2.2초 차이,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윤태성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의 날갯짓과 드론의 진동 패턴을 분리해낸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만약 새가 더 가까이 날아온다면요? 기압 변화나 바람에 흔들린다면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고요. 윤 박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인공지능이 새의 공포 반응을 읽는다고요. 드론엔 그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곧 인공지능이 생명과 무생명을 구분하는 감각을 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가 감정을 이해한다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는 감정의 부재를 감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읽는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을 읽는 게 아니라 공포의 패턴을 읽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새가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날갯짓의 미세한 떨림, 비행 궤도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게 데이터로 변환된다고요. 하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본능은 없습니다.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모르며 그저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일 뿐이죠. 인공지능은 바로 그 차이를 포착한다고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게만 있는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때로는 흔들리며 바람에 밀리기도 하면서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생명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보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라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명의 패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르쳤다는 말과 배웠다는 말 사이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인간이 주는 것이지만 배움은 기계가 스스로 얻는 겁니다. 이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턴 분석 그래프, 식별 성공률, 반응 시간 추이까지 모든 게 숫자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숫자들 뒤엔 철학이 있다는 걸요. 20년간 저는 기술만 봐왔습니다.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높은 정확도, 더 넓은 탐지 범위만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왜 보느냐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찾으려 미리. 하지만 한국은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연구원 한 명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야, 술은 따뜻했음이리?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철학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만들어 온 걸까요? 감시를 위한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를 위한 눈이었을까요? 윤 박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패턴은 10만 건이 넘는다고요. 새의 종류별 비행 특성, 날씨에 따른 변화, 시간대별 행동 패턴까지 모두 데이터로 축적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가 다칠 때, 새끼를 보호할 때, 천적을 만날 때 나타나는 비정상 패턴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외가 학습의 핵심이라니 역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 패턴을 찾으려 했는데 한국은 비정상 패턴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저는 얼른 메모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냉기가 아니라 감각이었다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적을 죽이는 무기 아니라 생명을 구분하는 기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실전 모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제 드론 모의군이 한반도 연안으로 접근하는 가상 시나리오였죠.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기술팀이 동시에 원격으로 접속해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화상 회의창에 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 밖 나무들이 흔들렸고 하늘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새들의 비행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드론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윤태성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고요. 레이더 돔이 깨어났습니다. 웅웅거리는 저주파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고 천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중앙 모니터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스크린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였습니다. 새 떼가 날아올랐고 동시에 생체 모방 드론들이 투입됐으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화상창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너무 많은 노이즈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많은 점들 속에서 어떻게 드론만 골라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요. 사람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0.5초가 지났습니다. 노이즈 필터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작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낙엽, 먼지, 곤충 같은 미세한 물체들이 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 개의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0.8초, 패턴 인식이 완료됐습니다. 점들의 움직임이 추적되고 분석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점의 비행 궤도, 날갯짓 주기, 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1.0초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성 음성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위험 목표 1 식별 완료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1초 요격 명령 전송이라는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드론의 신호가 꺼졌습니다. 격추된 게 아니라 식별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이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변 객체 재분석 중이라고요. 화면에 다른 점들이 하나씩 확인됐고 모두 새로 판정됐습니다. 잔여 위협 없음이라는 최종 메시지가 떴습니다.
관제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상회의창 속 전문가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는 고개를 저었고 이스라엘 전문가는 메모를 멈췄으며 영국 분석관은 그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1코라고, 정확히 1.1초라고 속삭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화상창에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드론 숫자를 늘렸고 세 대도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 조건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2초 모든 드론이 식별됐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1.0초, 네 번째 0.9초. 시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1초 안팎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2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화상회의창에서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평균 3.2초가 걸린다고, 최선의 조건에서도 2.5초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초 안에 끝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오타율은 얼마냐고요?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0.3%라고 1000번 중 3번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Here 0.3%,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며칠간 봐온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0.8초 동안 우리가 놓쳤던 적, 1초 만에 잡아낸 한국의 인공지능, 그리고 2.2초라는 차이가 만드는 거대한 격차.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1초면 충분하다고요. 그 말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20년간 숫자만 봐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의 의미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한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은 속도가 결정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반응하는 쪽이 이깁니다. 한국은 그 속도를 1초로 압축했습니다. 1코. 넷쇼.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둘 접속을 끊었고 관제실엔 저와 한국 연구진만 남았습니다. 윤 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답 마음에 싸웁니다. 완벽하다고 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자랑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시간이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연구진은 또 다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프레키디 윤태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보여주겠다고요. K-레이더의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초 식별도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갈 게 있다는 겁니까? 연구소 지하 3층으로 안내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끝에 있는 문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돔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보다 2배는 커 보였고 천장엔 수백 개의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중앙엔 검은색 기둥 형태의 장비가 서 있었죠.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광자 레이더라고, 빛으로 움직임을 읽는 차세대 탐지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빛으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파가 아니라 빛의 입자로 목표를 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적을 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파 레이더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방법들이 나왔죠. 하지만 빛을 이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year.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돔 내부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연구원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공중에 미세한 입자들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무처럼 퍼져나갔고 도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광학 입자라고, 빛의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매개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의 검은 기둥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었지만 입자들이 반응하며 파랗게 반짝였습니다. 빛의 파동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공기조차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 박사가 신호를 보냈고
돔 한쪽에서 스텔스 모형이 투입됐습니다. 검은색 표면에 전파 흡수 코팅이 된 무인기 모형이었죠. 일반 레이더로는 거의 잡히지 않는 물체였습니다. 모형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빛의 파동이 모형에 닿았고 입자들이 순간 반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모형에 닿아 반사되는 패턴이 그래프로 나타났죠. 스텔스 모형이 빛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탐지 완료. 반사광 간섭률 0.03. 목표 식별률 100%.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스텔스가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전파를 흡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빛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냈으니까요.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빛은 전파보다 파장이 짧다고, 그래서 더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목표물의 재질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떤 물체도 숨을 수 없다는 뜻이냐고요? 윤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빛이 닿는 모든 것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연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의 스텔스 모형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달랐습니다. 어떤 건 새만 하고, 어떤 건 드론만 했으며, 어떤 건 미사일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빛의 파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입자들이 반짝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했고 화면에 하나씩 점이 찍혔습니다. 1.3초 만에 모든 목표가 식별됐습니다. 화면에 6개의 붉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점 옆엔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크기, 재질, 비행 속도, 위협 수준까지 모든 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적을 본다는 뜻이라고. 빛조차 숨을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20년간 저는 적과 싸워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숨는 적, 속이는 적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적을 더 잘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숨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어둠도 그림자도 숨은 것도 모두요. 시르너 안커너버셔 이름. 돔의 조명이 다시 켜졌고 연구원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하늘 위로 보이지 않는 빛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그 빛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연구소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시험 기록, 알고리즘 구조, 학습 과정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죠.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종 실전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달랐습니다. 모든 외부 전파를 차단하고 오직 인공지능 자동 분석 모드로만 가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 시스템이었죠. 윤태성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선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다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계에게 생사를 맡긴다는 건 여전히 불안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스 워리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돔 건물은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보였죠. 관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연구진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접속하지 않았죠. 이건 한국만의 테스트였습니다. 모니터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화면이 떴고 하나씩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테스트 시작한다고요. 흔나 돔 내부가 어두워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문자가 떴습니다. 자동 탐색 모드 전환, 감지 범위 확장, 패턴 분석 시작.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0.5초, 0.8초, 1초. 화면의 빛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점만 남았습니다. 붉은색 경고점이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확인 목표 거리 12.8km. 한국 연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투입하지 않은 목표라고요. 관제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목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오류일까요? 아니면 진짜 침입자일까요? 인공지능이 다시 반응했습니다. 패턴 분석 중이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속도, 날갯짓 주기, 궤도 변화율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떴습니다. 판정세, 종류까지 위협 아님. 화면이 흰빛으로 번쩍이며 시스템이 안정됐습니다. 경고가 해제됐고 모니터는 다시 정상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박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K-레이더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던 목표를 찾아내고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새를 적으로 오인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드론이었다면요?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1초 안에 식별했을 거라고, 그리고 즉시 요격 명령을 보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였고 인공지능은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계가 두려움을 이해할 때 그건 인간이 만든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모니터의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식별 정확도 99.9%, 평균 반응 시간 1.1초, 오타율 0.1%.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명을 이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평화를 나누는 감각을 가진 거였습니다. 관제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제가 윤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를 만들었다고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려 한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20년간 저는 전쟁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없는 하늘을 꿈꿨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적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단 1초 만의 말입니다. 며칠 뒤 서울 용산에서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성들과 기술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각국에서 온 대표단이 대형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한국 방위산업관의 초청을 받아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긴장됐습니다. 20년간 수없이 많은 발표를 해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날이 아니라 증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K-레이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1초 후 떠오르는 붉은 점,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식별 완료 메시지. 그래서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으로 가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는 하늘을 감시해 왔습니다. 미 공군 정보국 분석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레이더 시스템을 운용했죠. 그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우리가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하늘을 감시합니다.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늘의 침묵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숨겨진 것을 이해합니다. 그 차이가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원하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1초 만에 새와 드론을 구분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3.2초가 걸립니다. 2.2초 차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선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무기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배웠습니다. 적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분합니다. 파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감각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 시험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새를 발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걸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생명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라는 걸요.
회의장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한 박수였지만 그 안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라고, 한국에 가서 확인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윤태성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은빛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K-레이더라는 글자가 새겨진 메탈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저희를 이해해준 첫 번째 외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배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증표였고 동료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손에 쥐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조명에 반사될 때마다 하나의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정확하게요. 하지만 내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를요. 한국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해, 파괴가 아닌 보호를 향해,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향해서요.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엔 거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그 하늘 위로 보이지 않는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가 지켜보는 빛이었습니다. 1초 만에 적을 식별하고 생명을 이해하며 평화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비나세민기 디올라사입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세계의 하늘을 지켜봤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이 두려움을 꿰뚫는 기술을 만들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단순히 드론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의 감각을 증명했다. 1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보았다. 기술의 끝에서 피어오른 인간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든 평화의 빛을. 그렇게 적은 문장을 저장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초의 기적이, 빛의 철학이, 그리고 평화를 향한 방향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만든다고요. 한국이 그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1초라는 시간 안에요.